자, 봅시다. 6번 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 r제곱 과 직선 y는 3x-10이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FR이라고 합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기준 잡습니다. 나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중심이 있어요. 나 1번 경우라고 불러주세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치? 그리고 나서 나요. 2번 경우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뭐 그림을 그딴 식으로 그려? 나 기울기 3짜리인데 알겠어요. 이미지라고 써드릴게요. 이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미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세 번째. 이것을 위치관계 파악이라고 말해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 원과 뭐가 나오면 직선이 나오면 위치관계. 즉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지 접하는 상황인지 만나지 않는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해. 그 판단의 도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판단의 도구 자체는 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위치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지. 1번 경우라고 불리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크다 이거야. 뭐보다?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까지 거리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큽니다의 상. 2번 경우라고 불리는 것은 R과 D가 같아요. 3번 경우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R보다는 D가 더 크겠죠. 괜찮습니까? 얘를 우리는 판단하셔야 해. 자, 그럼 시작할게. 난 경계가 되는 지점, 즉 접할 때를 먼저 판단하고 싶어요. 접할 때. 괜찮습니까?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 나요.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요. 3x-y 마이너스 10은 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거리라고 불리는 이 녀석 접할 때 자체는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을 테니 그 경계가 되는 그 접할 때의 순간을 나는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 거리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것이 루트 10입니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경계를 안 거죠. 접할 때 그때 거리는 루트 10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변해가고 있는 원이에요. 그치? 그럼 나는 케이스 분류하면 이렇게 했네.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보다는 뭐하다면? 작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잖아. 아니 중심으로부터 내가 접할 때까지가 이거 R이 루트 10일 때 딱 저 직선과 접하는 거거든. 자, 이제 이렇게 그리자. 원이 호로록 있고 기울기 3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딱 접할 때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괜찮아?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의 상황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루트 10보다 뭐해진다면 커진다면 괜찮습니까? 그때는 호로록 되면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이런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그때 교점이라고 불리는 거 이때는 빵개요. 이 경우는 첫 번째라고 하지 말자. 이거랑 또 헷갈릴 테니까. 이때는 빵개. 이때는 몇 개? 한 개. 이때는 몇 개? 두 개를 갖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 범위 맞춰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7번 문항 볼게. 자, 시작. x-2의 전체 제곱 거기에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예, 5요. 나 원이 있어요. 중심이 2,-1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 루트 5짜리인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0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어디서 긋는다고?
A, 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접선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가 뭐라는 거지? 지금 수 직관계에 있대. 그런 양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별표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미지와 함께 갑니다. 이미지와 함께 가요. 자, 무슨 소리라는지 볼게요. 나요, A, 0이라고 불리는 이 점은요, 사실 X축 위의 점이에요. X축 위의 점. 근데 이미지와 함께 공부하는 거야. 이미지와 함께. 어떻게 이미지와 함께 공부하는 거냐면 원을 갖다 그리세요. 나 중심 찍어주세요. 2, -1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 0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얘보다 좀 더 윗라인이요. 괜찮아? 한 요 정도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나 A, 0이 이 정도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좌표가 2, 뭐가 될 테니까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4개의 점 이렇게 잡아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잘 들어봐. 지금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인 거냐면 2개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2개인데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접선 하나를 긋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를 긋는데 접선 하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긋는데 접한 거야 이렇게 긋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지금 무슨 관계인 거냐면 수직 관계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이 그림으로 함께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접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중심 있지. 그리고 여기 접점 있겠지. 여기 접점 있겠지.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여기 무슨 표시? 수직 표시.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나 무슨 표시? 수직 표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그치? 수직 표시해줘야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나도 루트 5고 나도 루트 5거든? 어머나 되게 중요한 이미지? 나 무슨 이미지야? 정사각형이야. 이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얘를 수요일 날 뭔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2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증명해 주면서 그 수직이 되는 점의 자취라는 걸 강의할 거예요. 그 전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이 이미지까지 오늘 공부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정사각형이야. 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니?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 아닌가? 그쵸? 45도 루트 2. 그치? 그럼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루트 5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10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말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였으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0. 그럼 게임 끝났네. 난 A의 값 찾고 싶었던 거 맞죠? 그럼 어떻게 해? A, 0으로부터 점과 이 중심 몇 콤마면? 2, -1 중심과 이 밖의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것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몇이랑 똑같다고? 루트 10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나요 A-뭐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요. 또는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은 뭐 상관없고 그냥 1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쓸까? 얘가 결국 루트 10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시게 되면 제곱해서 정리 들어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요. 그래서 A는 5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나한테 원했던 건 양수 A. 그래서 A는 5.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선생님이 그 좌치 자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시켜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사각형의 이미지 얘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넘겨서 8번 문항 볼게요.
8번. 자, 일단 조심. 뭐를 조심하는 거냐면 두 개의 원이 접하는 상황은 항상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야. 조심해. 한 가지가 아니야. 왜? 외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접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두 원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외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내접할 수도 있다. 괜찮아.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나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이요. 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2,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그냥 R입니다. 얘를 R1, 얘를 R2, 중심 1, 중심 2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원이 접해야 된대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외접하는 사항에 대한 이미지를 볼 거예요. 1의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가 외접한다는 사항 자체는 허럭 두 원이 이렇게 외부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우리는 외접한다라고 말하는 거 맞죠?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중심과 접점과 중심, 우리들은 일직선 위에 있다 이 사실도 되게 중요해요. 일직선 위에 두 원의 중심과 뭐가? 접점이 존재한다. 이 사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외접할 때 이미지는 도대체 뭐냐? 나 반지름 R1이라고 해줘. 나 반지름 R2라고 해줘. 그래서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원의 뭐가?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의 뭐랑 똑같습니다? 합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 우리들의 거리,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자체는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외접하는 상황에서는 5라고 불리는 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자체는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으니 4 플러스 R이 돼요.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R의 값은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이런 상황이지. 괜찮아?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내가 4였다면 그림 믿지 마시고 내가 1이 된다. 괜찮아요?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뭐가 될 것이다?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R은 1.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상황일 수도 있냐면 2번의 이미지, 결국 내접하는 상황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접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미지 자체가 원이 하나 있고 요렇게 있을 거야. 중심, 중심, 접점. 마찬가지로 중심, 중심, 접점. 이 세 개의 점은 일직선상 위에 있고요. 괜찮습니까? 이때 나요 이미지 자체는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얘가 D예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R1이 되고 반지름이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R2가 돼요.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5는 이라고 갖다 붙이고 야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아이씨 4가 큰지 R이 큰지 몰라요. 그렇지? 수학에서 누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뭐를 갖다 붙이면 돼? 절대값을 갖다 붙이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두 반지름의 차요. 그렇죠? R1에서 R2 뺀 것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인데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거에서나 4에서 R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세요. R에서 4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시든가. 예.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죠. 어떻게? 4-R은 5 또는 4-R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서의 R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경우에서의 R은 뭐가 나온다? 9가 나온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R의 값은 뭐다? 9다. 이렇게 문항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접하도록 하는 모든 양수 R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 자체는 뭐다? 10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9번. 자, 9번 문항을 강의하기 전에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개념이요. 자, 지워볼게요.
지금 하고 싶은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 나 제목 자체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볼게요.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나 원이요, 나 원이요. 지금 우리 두 개의 원이 교점을 이렇게 두 개 갖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나요, 이 원, 이 녀석, 작은 원의 방정식의 이름을 이렇게 가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의 이름을 줄게요. 나 좀 큰 원의 방정식의 이름이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감마는 0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우리 둘 다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 이 교점의 이름을 뭐라고 줄 거였냐면 a, b라고 줄 거고요. 이 교점의 이름을 c, d라고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이 원의 방정식 x, y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해서 얘를 그대로 쓸 건데요. 이렇게 갑시다라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1번 경우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힘들어 c 가로치고 다시 더하기 연두색 가르자는 거지.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힘들어 y의 제곱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y 더하기 감마는 0꼴로 만드신 다음에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었지?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직선의 방정식 는빵 한 다음에 아무데나 한 군데 뭐 붙이자? K라고 갖다 붙이자라고 했었던 거 맞지? 얘도 그냥 아무데나 뭐를 갖다 붙이면 돼? K를 하나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이름은 K가 뭐가 아닐 때는 거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 원의 방정식이 되고 공통연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공통연의 방정식이 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봐봐. 물론 얘도 취약한 단점이 하나 있어. 이 연두색 원은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근데 출제자가 이해해? 원 두 개를 줘놓고 그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해해? 그럼 사실 이렇거든요. 자, 봐봐. 얘들아, 교점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증명을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교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AX라고 쓰면 안 되겠네. 여기 CD라고 쓰면 안 되겠네. 그냥 여기에 점을 별 콤마 달, 여기에 점을 하트 콤마 다이아몬드라고 할게. 괜찮아? A, B, C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별 콤마 달이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도 대입해야 참이란 말이야.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되게 커다란 원이 이걸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좌측에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는 얘를 이런 식으로 지날 수도 있는 원, 되게 무수히 많을 거야. 그런 원.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치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야? 이렇게 묻으신다면 몇 개긴? 엄청 많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되게 큰 원이 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지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원을 이 식의 원큐로 해결해 준다는 거야. 어떻게? 자,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지.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지. 0 더하기 0은 0. 끝났네. 얘 원의 방정식 맞잖아요. K 대신 3을 집어넣어 볼래요? 우리 무엇을 원이라고 불러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일단 뭐여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지.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샬라샬라 가게 되면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 대신 5를 대입하든 k 대신 7을 대입하든 이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두 점 지나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빵, 여기다 대입해도 빵이요. 괜찮습니까? 빵 더하기 빵은 빵이요. 오케이? 그런데 k가 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원의 방정식이 되냐? 라고 묻으신다면 k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K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 X제곱도 소거되고 Y제곱도 소거되거든요.
야 x제곱도 없고 y제곱도 없어. 괜찮아? 그러면 남는 건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직선이 돼요. 자,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된다고? 직선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직선이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죠. 괜찮습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요. 괜찮습니까? 이런 유일한 직선의 식이 돼요. k가 뭐였을 때? 마이너스일 때는요. x제곱 y제곱이 소거돼서 x, y에 대한 1차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일 때는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의 이름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 현이에요. 작은 원의 입장으로 봐도 현, 큰 원의 입장으로 봐도 현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좋죠. 현이 나왔어요. 원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두 개의 반지름 보조선을 긋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작도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한다. 괜찮아요? 요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해.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은 원, 큰 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현이라고 해서 맞아? 이 직선에 스페셜한 이름을 줘서 뭐라고 부른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이름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예. 어떤 거의 확장팩인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가로 치고 더하기 는방 만든 다음에 아는 쪽에다 하나 K 붙여줬던 거 맞지?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더하기 원의 방정식 는방꼴로 만든 다음에 안무 쪽에다 하나 K 붙입시다. 단 그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 Y제곱 소거가 되니까 그때는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의 정체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괜찮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줍시다. 이런 거였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문항을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자, 9번 문항 보자. 나요. 두 원이 있는데 공통현을 품는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y는 3x 플러스 4와 수직으로 만날 때 잘 봐봐. y는 3x 플러스 4라고 불리는 이 녀석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게 우리들이 무슨 관계래? 수직 관계래. 그럼 나는 알아. 뭐를 알아? 공통현의 방정식 얘의 기울기라고 불리는 것은 너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면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괜찮아? 그리고 그런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어 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면 돼? 봐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런 다음에 더하기 5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 플러스 2y 힘들어. 플러스 2는 0 있는 거 맞지? 야야야야 얘들아 공통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얘 가로치고 더하기 얘 가로치고 더하기 는방 한 다음에 k를 여기다 붙였다고 해. 거기에 k 대신 뭐를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공통형의 방정식은 그냥 우리 두 개 원의 방정식을 변변 뭐 하면 되는 거지? 빼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게 k는 마이너스 2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죠. x제곱 y제곱이 소거돼야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빼세요. 그럼 x제곱 y제곱 소거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 빼서 얻어지는 결과는 7x 더하기 a-2y 거기에 플러스 뭐는 4는 플러스 2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수직이 되면서요. 그럼 사실 이 녀석의 기울기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a-2 분의 마이너스 7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항을 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풀면 됩니까? 21은 a-2가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된다? 23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선생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7이랑 3이랑 곱해요. 그래서 21이요.
개수의 합 우리들이 곱해요. 그래서 4에 A-2요 선생님. 이것이 빵이에요. 뭐 이렇게 문제를 푸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했잖아. 오버했잖아. 왜? 얘도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되니까 어떻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개수들의 곱 21 거기에 개수들의 곱 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항한 거야.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더하기 2 마이너스 a 얘의 값이 0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3입니다. 뭐 이렇게 구하시나 그거는 개인 취향일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10번 문항 마지막 문항이네. 자 봅시다. 10번. 자, 두 원의 한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직교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내가 다루고 싶은 원은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중심은요 a,2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r1이 결국 2가 되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원의 중심이요. 중심 2는요. 역콤하면 2,a가 되고요. 그때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루트 몇? 2루트 2가 된대요. 자, 나는 정밀묘사가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거야. 이미지. 괜찮아? 정밀묘사가 아니야. 그럼 나는 생각해보자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고 하나 2루트 2짜리 인원 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갑시다. 뭐를 보고 갔으면 좋겠냐면 호로록 우리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중심끼리 다시 뭐라고? 중심끼리 x좌표랑 y좌표랑 뭐 한 거지? 싹 바꾼 거 맞지? 그래서 중심은 y는 x 대칭 관계에 있을 거야. x좌표 y좌표 바꿔준 거니까 이해해? 자 그런데 볼게. 이미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미지가 도대체 뭐냐? 한 교점이 있대. 한 개에 뭐가 있다고? 교점이 있대. 그치? 여기로부터 뭐를 한다고? 접선을 갖다 그을 건데 괜찮아? 접선을 뭐 할 거라고 갖다 그을 건데 그 접선이 호로록 잘 봐. 요 연두색 원의 입장에서 내가 접선을 호로록 갖다 긋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갖다 그었다라고 쳐.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갖다 그었다고 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주황색 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얘 접선을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그었다고 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 두 접선이 뭐 해야 된다고?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이게 지금 이미지예요.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볼게요. 다시 만약에 원이 그냥 이렇게 있고 다시 호로록 이렇게 내가 갖다 그리게 되면 여기 지금 교점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 교점. 여기서 교점에서 지금 뭐를 긋는다고?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직교하도록 한대.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 원에다 접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릴 텐데 맞아? 이게 지금 이미지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 봐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는 거지.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는 거지. 그치? 야 그럼 봐봐. 얘들아 너 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 접선이 있어. 그럼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뭔데? 아니 반지름 보조선 그으면서 다시 뭐라고? 반지름 보조선 그으면서 맞아? 접점까지 있는 다음에 수직 표시할 거 아니니?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이게 접선이야. 이 원의 입장에서 얘가 접선이라고 맞아? 그러면 수직 표시가 이미 되어 있잖아. 두 개의 접선이 뭐라고 했으니까?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 쬐끄마한 원의 중심은 그림 믿지 마시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뭐 이해? 중심은 이 연두색 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이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끈 다음에 여기 수직 표시해 줬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다시 봐봐. 어차피 말이야. 어차피 지금 얘도 결국은 접점이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라고? 접점이 돼버려.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 관계 접점까지 중심을 잇고 수직 표시해 줄 거니까 이해해?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주황색 선 위에 어딘가에 있지 않냐라는 거야. 중심이. 그래야지 내가 여기다가 싹 그으면서 수직 표시해 줬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거든요. 이미지 자체는 이렇게 잡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미지 자체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리고 내가 중심이면 이렇게 생긴, 괜찮아?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미지야.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는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에 길이가 뭐가 된다는 사실이고 2가 된다는 사실이고, 이게 핵심 이미지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큰 원의 반지름 2루트 2가 된다는 거지. 네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이미지는 변함이 없거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해해? 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그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괜찮습니까? 이것이 결국 보라색 요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니? 즉 이런 식으로 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얘 접선,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 위에 살고 있고 이 원의 접선 중심은 여기 살고 있겠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 이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시작.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것은 루트 나 a-2의 제곱 분 2-a의 제곱이랑 어차피 똑같고, 괜찮아? 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2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 맞아? 더하기 2-a의 제곱, 뭐 a-2의 제곱이나 2-a 제곱이나 똑같은 거잖아. 이해? 똑같은 놈 몇 개? 2개 더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 안에 거 제곱은 항상 절대값 a-2, 거기에 루트 2를 곱한 거.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게 거리라는 거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a-2에 루트 2를 곱한 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피타고라스 아저씨, 야, 직각삼각형 나왔는데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안 쓰면 이해?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괜찮아? 직각삼각형에서 왕은 피타고라스 아저씨인데, 맞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 쓰세요. 피타고라스 아저씨 쓰시게 되면 어떻게 해? 나요 2의 제곱은 4요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은 뭐요? 8이요 는 같다. 괜찮아? 빗변 누가 돼요? 나의 제곱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뭐에? 2의 제곱 거기에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풉시다. 중학교 때 기억하시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근구하기 a-2의 제곱은 물론 그냥 전개하신 다음에 가도 돼요. 그냥 12를 2로 나누게 되면 6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a-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풀마 루트 6이 되고, 그래서 a라고 불리는 것은 2 풀마 루트 6이 되는데 a의 값이 어떤 정보 안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은 4가 되겠네요. 2 플러스 루트 6이랑 2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더하면 4, 맞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몇 a의 제곱? 2a의 꺼져. 그래서 6을 만들고 2차 반정식 만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때 모든 a의 합을 구해달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답은 뭐? 4. 괜찮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